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막상 주가가 고점에서 4% 꺾이다 보니 아하 하는 기준이 잡혀요. 근데 기준점만 좀 잡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5분봉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두 개의 그 라이브 창을 열어놓고 있다 보니까 두 군데 다 띄워드리다 보니 중간에 좀 텀이 생겨요. 중간에 좀 텀이 생기니까 그거 좀 감안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5분봉 정도 놓고 보시게 되면은 그 5분봉에서 그 설정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어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어느 정도 위치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거를 이제 좀 기준을 잡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장대 양봉이 이제 개장 초에 두 개가 딱 터져요. 터지면서 거래가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 방식대로라고 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흐름 자체가 거래대금이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의 흐름이냐, 거래대금 그 당장 차트를 놓고 보면서 거래대금 추장 부분은 힘드니까 현재가 창에서 비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 정도가 이제 일본 기준의 앞전 거래량이 400만 주가 최근에 가장 많이 터진 거예요. 그 400만 주의 70% 정도를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면은 300만 주, 300만 주를 넘기면 거래대금은 그 앞전 주가보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0만 주 그리고 최대 400만 주까지 이제 거래가 터져 줘야죠. 그러면 이제 그 우리 기준에서는 10시까지 90만 주, 100만 주 전후 정도 터져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거래 좀 둔화돼 있어요. 그죠? 10시 44분인데 조금 거래는 둔화돼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여전히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단계별로 이제 주가를 치고 들어 올렸는데, 프로그램 쪽만 단순하게 놓고 볼게요. 이 종목이 5,06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지금 18만 주면 0.4% 가까이 됩니다. 0.4%면은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고, 특정 창구에서의 집중 매수보다는 좀 분산돼 있어요. 뭐 물론 한투 쪽이, 한국투자증권 쪽이 5만 주 가까이 4만 주 이상 매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한쪽에서 좀 집중됐다 할 수 있지만, 소형주들처럼 뭐 전체 거래 물량에서 순매수 물량이 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죠. 결론적으로 지금의 위치에서는 좀 고르게 분산돼 있다. 주도권을 이제 한투가 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결론 손바뀜의 흐름, KB증권 쪽에서 매도가 많고 한투 쪽에서 매수가 있고, 또 고른 분산 프로그램 매수의 강도가 확장돼 있고, 그런 과정에서 단계별로 주가를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맨 처음 매수해낸 거는 저 5분봉에서 우리는 매일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평상시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니까 저 5분봉에서 첫 번째 5분봉에 20만 4천 원부터 매수세이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인 그 문자 내역을 보시면 기존에 들어갔던 부분이 1월 달에 뭐 작년 11월 달도 있습니다만 그 크게 의미가 없고 11만 원, 10만 8천 원 뭐, 그리고 14만 6천 원 정도가 이제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서의 매수의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15만 원 수준 정도, 15만 원 정도. 그리고 계속 뭐 지속적인 매수 강도를 잡아드렸고, 거래가 수반되면서 흐름이 나왔고, 제일 중요한 거는 누적 수급이 또 만만치 않아요. 거기에 이제 정부 정책주로 우리가 꽤 오랜 기간을 정책주로 들여다보고 있었단 말이죠. 결론은 이제 매수 강도를 좀 공격적으로 잡아들였던 부분이 3월 6일까지의 기준이고, 그다음에 3월 19일 날 문자 한 통 나갔어요. 그러니까 21만 원 찍고 좀 눌림목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공격적으로 매수를 문자를 6번을 발송을 했습니다. 마지막 문자가 21만 5천 원 최고점 찍을 때까지 계속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새로 가입하신 분은 안 계세요. 물론 이제 최근 문자가 쭉 그 공격적으로 나가기 전, 그러니까 3월 6일 이후에 지금까지 공백, 그 사이에 그 가입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는
오늘 그렇다면 이제 개장 초에 문자 나갔을 때 기준, 그때 기준에 3월 6일, 그다음에 3월 19일, 그리고 이제 오늘 5통 나갔네요. 그러니까 오늘 20만 3천 원부터 20만 7천 원까지 두 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정도에 이제 편입이 되셨으면 제일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는 편입이 안 되고 그 위에서 됐을 수 있잖아요. 또 회의 갔다 왔더니 뭐 가장 높은 데서 나는 편입이 돼버렸어. 뭐 그런 경우도 있으실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같이 잡아드릴 겁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기계적으로 10% 이상 오르면 1조 이상짜리는 10% 이상 오르면 이제 오버슈팅이다. 그리고 15% 이상 오르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꺾이는 시점에서 무조건 차익 실현한다. 뭐 그런 기준점들을 설정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기계적으로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결론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은 이제 매수 강도를 계속 유입해드리고 좀 눌려 있을 때 매수를 여기서 이제 잡아드린다. 신규적으로 매수를 낸다. 그거는 프로그램 쪽에 20만 주 정도 들어오면은 손바뀜이 뭐 대단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계속 이제 기준을 잡아드렸던 부분이 일단은 잠시만요. 이수베타시스 먼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메타방에서 이제 이수베타시스 38,000원 전후에서 정례 기준을 절반 정도 오늘 저점에 잡은 물량을 정례 기준을 설정해 보자 했는데 지금 멈춥니다. 왜냐하면 뜬금없이 없던 매도 잔량이 위에 또 쌓여 있죠. 뜬금없이 없던 매도 잔량이 좀 쌓여 있어. 그러면 뚫을 수 있다라는 쪽도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뚫을 수 있다. 뚫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주가는 이번 주 고점인 38,500원을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고점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 39,500원까지 오늘 들어 올려놓고 끝나면 다음 주 갭 상승 이후에 최대폭 들어 올릴 수 있는 게 47,000원까지도 그러니까 5만 원 수준까지도 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매도 잔량이 없으면은 아유 뭐 거래도 없고 여기서 한번 정리해 놓고 대처를 합시다 할 텐데 매도 잔량이 없던 게 갑자기 쌓였죠. 조금 전에 38,050원을 순간적으로 찍고 내려왔잖아요. 개장초 5일선 공방 이후에 싹 돌리고 나서 찍고 갑자기 한 방에 미래에셋에서 프로그램 매도 3만 주 때리면서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다시 돌려? 근데 그때 없던 매도 잔량이 갑자기 몇만 주가 쌓여 있어. 그 몇만 주를 누가? 그렇지. 이렇게 뚫고 가면 거래가 수반되고 프로그램도 급격히 매도가 9만 주에서 한 방에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매매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매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잡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40% 넘기고 메타방의 기준에 지난주 월요일 날 40%를 HLB를 통해서 넘기고 그리고 나서 지금 기준에 50% 수준까지 수익률이 확장이 됐다가 그리고 나서 또 눌리고 그리고 이번에 최악의 경우가 40%까지 또 눌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금 45% 수준으로 지금 수익률이 다시 이제 확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익률의 극대화를 뭐 여기서 한번 해보자. 수익률의 극대화를. 그리고 HLB나 HLB 생명과학은 어제 뭐 일부 정리되신 분들이 있다면 뭐 가장 고점에서 잘 잡으신 거고 비중 높으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100% 갖고 계신 분이. 정리 기준을 일단 설정을 잡아드렸었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10만 7천 원 또 19,000원 이탈되면 전량 매도라고 설정을 잡아드렸으니까 그거는 차익 실현은 전량 한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지금 아주 좋은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고 가지고 있어서 되눌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38,500원에 저 매수 잔량이 있죠. 매도 잔량. 그럼 뭐 대놓고 지금 쏘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저기를 지금 오전장이니까 쏴주면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되고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개선됩니다. 여기서 다시 미끄러지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제 능력을 벗어나는 거야. 내가 얘네들한테 전화해서 야 니들 살 거니? 야 니들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한 명이 돌리는 거야? 아니면은 손바뀜이야? 뭐 어디다 물어볼 거야? 그 흔적을 찾아가는 게 그게 이제 기술적 분석인 거고
남들은 프로그램 수급에 전혀 신경을 안 쓸 때 우리는 그걸 신경 쓰고 있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수급 페타시스의 경우는 되눌리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아까처럼 이 정도 수급에서 갑자기 다시금 매도가 막 확 던져져서 흔들리면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매수 전량 쌓인 게 없죠 지금. 공격적으로 물량이 나오거나 체결되면서 밀릴 가능성보다는 위로 뚫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맞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보시면 저렇게 이제 단계별로 월등히 더 얘는 많죠. 그 18만 주까지 들어왔던 수급의 범위가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조금 줄었어요. 조금 줄었는데 단계별로라는 표현을 드린 이유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녹화를 이제 안 들려도 뜬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기관들 수급 범위도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20만 3천 원의 매수엔을 처음 잡아드렸을 때의 이 프로그램 수급이 그때가 한 4만 주, 5만 주 정도 됐을 거예요. 매수가.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 21만 원에 52주 고가니까 사상 최대치 고가니까 21만 원의 매도의 물량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1만 원 뚫으러 가기 전에 밑에서 한 5만 주에서 10만 주 정도? 10만 정도 그죠? 10만 정도 0.2% 정도 매수가 좀 형성되어 줬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은 편하게 따라붙을 수 있겠다. 또 당연히 고점 돌파하면은 수급이 그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때 따라붙어도 뭐 나쁘지 않겠다.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문자는 20만 3천 원, 20만 7천 원, 21만 원, 21만 원대 위쪽에서 계속 잡아드렸고 꼬리가 지금 달려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21만 원을 넘길 때의 프로그램 수급이 11만 주, 12만 주 수준. 저길 넘길 때 11만 주, 12만 주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치고 들어 올릴 때 21만 5천 원을 치고 들어 올릴 때 VI 이제 발동이 되는 거죠. 저기서 정점을 찍을 때가 18만 주 때까지 이제 증가를 한 거죠. 프로그램 매수가. 그러니까 21만 원 넘겼을 때가 12만 주 정도. 12만 주에서 그 위에서 아름아름 매수 들어오고 15만 주 이렇게 뭐 쌓여 있다가 결론은 저고점 넘길 때가 18만 주 때까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의 기준인 거죠. 지금 18만 주 전후 수준에서 얼마까지? 18만 주 전후 수준에서 지금 17만 주대로 살짝 눌려져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에 대한 불편한 요인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급을 맹신할 거냐? 그거는 이제 좀 아니라고 그랬죠. 수급을 맹신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거래는 어느 정도 봐야 되냐 했을 때 동시효과 거래 부분을 그것도 또 맹신하면서 대처를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동시효과 거래량이 18만 주니까 거기서 이제 대략적으로 70% 15만 주 정도가 터져주는 게 일단은 유리하다. 고점 넘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직 거래가 아쉽단 말이에요. 더 터져야 돼요. 거래는. 월등하게. 최소 300만 주에서 뭐 이수 좋아요. 최소 300만 주에서 얼마? 400만 주까지 터져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래되면 완벽해집니다. 그런 흐름을 기대하고 들여다보니까 돌릴 때 10만 주에서 15만 주 정도의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해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17만 7천 주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매수는 들어갈 수 있어요. 가격적으로 매수는 늦게요. 뭐 여기서 뭐 밀리더라도 우리가 고민하고 이거 안 되는데 이럴 이유가 없는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20만 8천 원에 편입입니다. 수급이 꼬여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수급이 100%는 아니니까 전체 흐름에 프로그램 이외에 누군가가 지금 매도를 해서 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 범위는 오늘 거래 단가 대비해서 오늘 거래 단가가 얼마에 거래됐어요? 거래 평균 단가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0만 9,396원이니까 프로그램이 위로 싼 거 감안하면은 21만 원 평균 단가예요. 그 21만 원 평균 단가보다 프리미엄이 지금 어때요? 없는 상태의 기준이죠.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의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미끄러진다라는 흐름이 나오면 그 미끄러지는 흐름의 기준이 뭐가 될까요? 미끄러지는 흐름의 기준이 그게 프로그램 이외의 매도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외국계라기보다는 기관 쪽에서의 매도.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외국인들의 매수, 매매 기준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쪽의 수급 범위가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이 극대홍주,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이 이제 액티브 쪽 위주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외국계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쪽은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 지금의 기준에서 가격 반발력은 나오는데 거래가 안 실리죠. 그럼 신뢰도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격 반발력이 나오는데 거래가 안 실려. 그러면 이거는 의미부여하기 어려워. 근데 왜 매수세를 냈니? 평단보다 지금 어찌됐건 오늘 거래 평단보다 내려와 있으니까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오늘 거래대금 순매수, 거래대금 순매수가 아니라 거래대금 최상위. 예? 오늘 거래대금 최상위 3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2위고 우리가 가장 주력으로 크게 잡고 있는.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가 1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오늘. 그 상태에서 눌림목이니까 부담스럽진 않다. 다만 거래가 없으니까 신뢰도는 제한적이고 더 공격적으로 잡을 수 있는 기준은 프로그램이 18만 주대였잖아요. 그럼 눌려있을 때에도 야 왜 눌러? 누가 때린 거야? 기관이 때렸어? 이 녀석들 봐라 하고 매수 강도를 줄 수 있는 모양새가 있어야 돼. 그 매수 강도를 주는 게 프로그램에서 잡아줘야죠. 왜? 지금까지 주가를 프로그램이 땡겨왔으니까. 오늘 또 최근에 다 프로그램이 땡겼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을 통해서 들어온 외국인들이. 그래서 바닥에서 1.5, 2%, 뭐 2%로 잡아야죠. 변동률이 있었으니까. 바닥에서 2% 정도 되돌리면은 그때는 기계적으로 매수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기본 거래량 터져져 있고 기본 누적 수급이 있고 손바뀜이 있다 할지라도 2%. 그러고 나서 나는 단기로 볼 거 하면은 그럼 직전 저점 2% 이탈되면 거기를 손절로 잡으면 돼요. 거기를. 그런 맥락에서 이제 기준을 잡고 대처하면 뭐 무리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에서 이제 뭐 새로운 5분봉이 이제 다시금 설정될 위치가 되는데 적절하게 눌려주고 다시금 뭐 세게 들어올리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그렇다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기회가 돼요. 그런데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급이 들어오면서 눌려주면 참 좋다. 그러면 거기서 붙을 수 있다. 21만 원 뚫을 때의 기준에 프로그램 순매수가 얼마 12만 주 수준. 그 정도뿐이 안 됐어요. 근데 거기서 5만 주가 더 들어왔는데도 주가가 눌려 있다. 그럼 땡큐하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자 해놓고도 막상 밀리니까 공포감이 앞서는 거죠. 그죠? 더 밀리면 어떻게 돼? 난 최고점에 팔고 싶은데. 근데 이제 최고점에 팔고 싶은 그 욕망만 조금 조절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분봉에서 이제 가볍게 설명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거래는 무조건 오전장이니까 저 거래가 다 터져줘야 돼요. 그리고 하방이 지금 잡혀 있는 거죠. 더 이상 여기서 누가 때렸든 누가 차익 실현을 했든 물량이 출회되지는 않는구나. 1차적인 하방이 일단 이 정도에서 잡혀주는구나. 그거 뭐 인식이 잡히는 거고 저기서 이제 물량이 누군가가 뭐 매도를 하든 뭐 어찌됐든 그 주가 밀리면 그러면 그때 프로그램이 매도를 하고 나가는 건지 그러니까 손바뀜의 프로그램이 될지 아니면 진짜 그들도 뭐 손절을 한 건지 아니면 단기 변동성이 뭐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된 건지 그건 그때 돼서 다시 해석을 하는 거고 결론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지금의 위치에서는 뭐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고점 매직 계산기에서 이제 1.5, 3%의 고점의 차익 실현 범위를 뭐 강도 있게 좀 잡아드렸으면 더더욱 좋을 뻔했는데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추이 추세 매매로 가져가더라도 충분하다. 정부의 정책, 그에 따른 실적의 개선, 그 실적 개선 폭과 함께 들어오고 있는 누적 수급, 뭐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강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하고 컨텐츠 방에 올려드린 거는 일부러 올려드린 거예요. 전체 방에 다 좀 같이 뿌려드리라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제 누적적인 부분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차트 내용이나 이런 거를 좀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누적 수급이 지금 매우 좋아요. 매우 좋은 상태이고
뭐 끝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3월 6일자 방송 원고 그거 집어 와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문자 이제 올려드렸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종목 검색기에서 뜨느냐의 기준인데, 검색기에 지금 계속 뜨고 있어요. 떠져 있고, 어, 뜨고 있고, 떠 있고. 오늘 기준에 이제 고점에서 이제 미끄러져 내려오다 보니까 종목 검색기에서 이제 오늘의 기준에서는 이탈 차익 실현의 신호가 이제 검색기에서는 이미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해서 그 2월 26일, 27일, 28일까지 검색기에 계속 떠 있었고 3월 6일에도 검색기에 떠 있었어요. 그래서 3월 6일 기준까지 떠 있었고 오늘은요. 오늘도 검색기에 떠 있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검색기 계속 떠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검색기 기준에 지금 뭐 이탈, 탈퇴 신호까지 나와 있는데 5분봉 다시 잘라서 검색기에서 또 올려드릴게요. 지금 VVIP방 쪽도 차트를 아이고 안 눌러놨구나. 그러면은 AI 쪽에서 놓고 보여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검색기의 종류를 V930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검색기 기준을 설정을 하고 있어서 근데 제가 캡처해서 올려드린 걸 가지고 바탕으로 설정을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차트 보시면 신기하죠. 매도 신호까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거는 진짜 말 그대로 개별 매매가 원활해져서 나 매매할 거야. 밀리면 매도 신호 나오면 매도해야지. 윤정도 뭐해? AI 윤정도는 지금 매도를 했는데 뭐 그런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저 매도 신호는 대략적으로 제가 고점 대비 30% 밀리면은 30%가 아니죠. 3% 밀리면은 고자락에서 매도가 나올 수 있게끔 설정을 잡아놨어요, 사실. 그래서 뭐 이미 검색기에서는 매수, 매도까지 다 출회가 된 상태입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띄워놓고 다시 보면서 설명을 또 드리면은 야 이게 두 군데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드네요. 특히 녹화할 때 2월 27일, 28일, 3월 6일 그리고 오늘 기준 또 오늘 그 검색기 포착되고 수익 범위를 제가 안 올려드렸나요? 그것도 수익 범위 또 올려드릴게요 지금. 수익 범위까지 뭐 최고점의 수익을 캡처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수익 범위까지 이렇게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등락률 9%일 때 3%, 그러면은 등락률이 12%일 때는 6%, 7% 정도 수익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검색기는 검색기대로 이제 활용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활용하시고 그리고 차익 실현 신호 나오면 차익 실현도 하시고 매집 계산기도 활용을 하시고 그런 기준을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검색기 내용에 뭐 예를 들어서 26일, 27일 같은 경우에 이제 핸드폰, 모바일 쪽에 포착이 돼서 올려드렸던 내용도 같이 설정을 좀 잡아드리는 거고 그 이전에는 뭐 더 낮은 가격에서도 포착이 됐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 내용이 뭐가 있길래 저평가 상태도 아닌데 하나 같은 경우에 저평가 상태도 사실 아닌데 왜 올라갈까?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먼 기간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먼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정부의 정책이 형성된 것이 거슬러서 보면은 그 기준입니다. 어느 기준?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 창피한 얘기죠, 사실은. 우리의 그 주권이라고 얘기하나요? 하여간에 우리 맘대로 하지 못하고. 근데 그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과의 동의를 얻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표현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기술을 민간에 이양하겠다.
그 이양이 되는 게 누구한테 이양이 되냐면 결국은 우리나라에는 항공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두 군데잖아요. 카이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주인이 없어요, 사실. 채권단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채권단이 갖고 있는 것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쪽이 일단은 하나그룹에서 이제 양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그룹 쪽에서 양분. 뭐를 양분했냐면은 하나 케미칼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완전히 하나그룹 자체가 방산이잖아요. 체류탄 만들어서 돈 벌었다 얘기할 정도로 뭐 체류탄도 있고 뭐 방산 분야에 있어서도 또 희한하게 하나그룹은 각 정권마다 굉장히 계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어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에서도 초등학교 동창 뭐 이런 것까지 부각이 돼 있었고 실제 뭐 여러 뭐 어찌됐건 얘기하는 것도 일일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삼성그룹의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도 이제 방산업체는 사실은 거기서 이제 그 카메라 폰 모듈을 생산하는 부분 떼어내고 그리고 나서 방산 부분을 하나로 다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빅딜도 있었고 결국은 그룹 차원에서도 경영권 승계 작업에 장남 쪽은 태양광 하나 솔루션 쪽으로 계열을 정리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계열 정리가 돼서 그건 뭐 차남이 가져갔나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상태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우조선해양을 잡아먹습니다. 2조를 출자를 해서 2조 원을 가지고 채권단의 그 지분을 인수해서 채권단 빚을 갚는 게 아니라 희한한 흐름이 나와요. 그 2조를 가지고 3자 배정 유증을 합니다. 그래서 3자 배정 유증한 2조를 가지고 채권단 돈을 갚는 게 아니라 유보금으로 쌓아놔요. 채권단은 야 벌어서 갚을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돈을 벌어서 갚는다는 게 어디 있어? 그런 매각 방법이 어디 있어? 하여간 그게 용인이 돼요. 지금 시대에도 그런 게 많아. 지금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도 말 많았죠. 아직까지 뭐 크게 수면 위로 끌어올리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결론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우조선해양을 가지고 오고 그 대우조선해양이 2조가 생겼잖아요. 그 2조 가지고 한국항공우주를 가지고 온다는 시나리오가 공공연히 오픈이 됐어요. 하나그룹이나 이제 채권단에서 아예 아니야. 근데 말을 아끼지만은 결론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돼 있는. 그러니까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진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이번 정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여간에 이번 기준에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 준 거고 그리고 방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2021년이죠. 2021년 대선 당시 때 각 진영의 이제 후보 이재명 지금 뭐 민주당 당대표신가요? 그리고 지금 현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두 분 다 똑같이 그분들이 뭐 방산에 대해서 능통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보좌관들이 작성을 해준 거겠죠. 결론은 우리는 내가 집권을 하게 되면 한국항공우주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육성을 하겠다. 그 내용인즉 사실은 그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그래서 그 이전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당연히 받아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면서 동유럽 쪽 국가들이 안보의 위협을 느끼죠. 근데 그들이 돈도 없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최첨단 무기들이 미국 쪽이나 이런 쪽에 장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기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재래식 무기죠.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세일즈를 해주게 된 거예요. 국가가 나서서 세일을 할 정도의 규모니까 조 단위의 뭐 수주를 받아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제 디폴트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죠. 과연 동유럽 국가들이 폴란드나 이런 쪽이 발주를 해놓고 정부까지 나서서 야 사. 발주를 해놓고 그 다음 정부가 바뀌면 솔직히 응? 조건도 틀어질 수 있고 어찌됐건 걔네 그 친구들이 그쪽 국가들이 지급할 여력이 있느냐 웃기는 상황인 거죠 사실 어찌 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 어찌됐든 그 결론적으로 수주는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런 우려감도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 조정, 차익 실현이 나올 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정책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정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항공 우주 분야 기술, 장거리 미사일 기술 그걸 이제 민간에 이양해 주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인 거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어,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동반 세일즈를 진행해 주면서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이 됐다라는 부분들. 그 3월 6일에도 그러한 그 해외 수주 관련된 내용들도 포함돼서 어, 큰 변동이 나와줬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기준에는 좀 누락돼 있는데 제가 다시금 올려드릴게요. 다시금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정부의 정책 기준이 형성돼 있었느냐, 윤정두가 그때부터 들여다봤느냐. 정책주로서 가장 강하게 어필을 했던 게 방산 쪽하고 친환경 쪽입니다. 친환경 부분의 초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 그러다 이제 2023년 하반기부터 다시금 2차 전지를 공격적으로 2022년 하반기죠. 2020년도에는 배터리 3사에 집중을 했었고 그런 기준점들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왔던 종목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뭐 1월 또 2월 또 3월 초 이렇게 이제 간헐적이기도 하고 직접적이기도 한 그 흐름을 잡아드렸었고 그리고 매집에 대한 부분도 매우 강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매집 강조된 부분도 함께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VVIP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그 카톡방에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조해 주시고 누적 수급 범위도 두 번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수급과 장기 누적 수급을.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매집이 돼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매수 강도가 유입돼 있는 거고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태조 이방원 뭐 이렇게 해서 단어가 나왔죠. 그 단어가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가 처음 만들어지고 오픈이 된 게 8월 5일 날이에요. 22년도 8월 5일. 우리는 그 이전에 이미 방산주 기준에서의 뭐 그런 설정 범위들, 방산주 기준에서의. 그래서 정책 그 자료 부분을 제가 22년도 자료에 있으려나요? 제가 한번 PPT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22년도 PPT 놓고 보시면은 방산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벌써 우리는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여보세요? 네. 전화를 안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좀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없네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책적으로 방산주의 기준을 태조 이방원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정책주로서의 방산주 부분을 그때는 이제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한국 항공우주를 좀 더 선호를 했었어요. 그런 내용들 나중에 한번 더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지금은 이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수급 논리로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메이저들이 인정하느냐, 지금까지 얘기한 뭐 여러 가지 이슈나 이런 내용들을 메이저들이 인정하느냐, 그 기준을 이제 설정해서 보여드릴 건데 결론적으로 메이저는 지금 엄청난 매집이 돼 있습니다. 엄청난 매집이. 그래서 메이저들의 단기 매집, 장기 매집을 양쪽 다 놓고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장기 매집은 뭐
어쩔 수 없이 아주 예전 거부터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21년도 12월 6일부터가 장기 매집이 되고요. 그때부터 따지면 외국인 위주로만 다 집중돼서 들어왔는데 대략적으로 1,000만 주 정도. 지금은 조금 더 들어와 있을 거예요. 대주주 43%의 지분이고 42.7, 외국인이 3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77% 정도가 77.5% 정도가 유통되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단기 성향의 외국인들은 좀 제한적이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물량으로 감안했을 때. 그리고 기관들 지분을 합산하면은 그렇게 유통 물량이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의 기준이 소형주들처럼 뭐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누적적인 흐름에 있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메이저들에 의해서만 움직임이 형성이 된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외국 기관 쌍끌이 매수했어요. 11월 1일, 작년 11월 1일. 그래서 오늘 지금 원고 작업을 해주실 때 우리 지금 방송 모니터링 하신 분들 저쪽에 넣어드릴 테니까 임직원 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장 끝나자마자 저거를 주셔야 돼요. 장 끝나자마자. 그래서 유튜브 27일, 2월 27일이라는 거죠. 맞나? 2월 27일이 언제 저게? 2주 전? 15만원 부착? 저 언제 거지? 저 링크가 들어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하여간에 아까 올려드린 그 뭐예요? 그 저기하고는 다른데? 올려드린 새로 만들어서 올린 건가? 하여간에 그 링크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나중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누적 수급 범위가 5,060만 주 감안했을 때 5% 이상의 지금 매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5% 이상의. 오 지금 많이 눌리는데 그죠? 좀 많이 눌려버렸는데 일단은 어이구 삼성전자 1.6% 밀리면서 아마 시장지수도 좀 꺾인 것 같은데요. 시장지수가 마이너스 0.30 뭐 그 연동폭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이 꼬리가 절반 이상 달렸어요. 신고가 내고도. 근데 일단은 뭐 고점에서 매직 대상기 활용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좀 빠르게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난 불편하다. 나는 뭐 솔직히 짜증난다 이렇게 돼서 라고 하신다면은 마지노선은 5% 20만 6천 원을 마지노선으로 잡을 수 있어요. 우리 기준에서는. 근데 지금 수급이 18만 주에서 15,000주 뭐 2만 주 정도 나왔다고 치고 말씀드린 것처럼 21만 원 돌파할 때 11만 주, 12만 주 수준이었는데 거기서 5만 주가 더 들었어요. 5만 주라는 게 1억 주짜리에 뭐 몇 억 주짜리에 5만 주 그 의미가 없지만 그 5만 주가 5천만 주짜리에 5만 주라 0.1이면 작지는 않아요. 0.1이면. 응? 그래서 그 기준 설정 범위 대처하시면 돼요. 5% 매직 계산기 5% 기준을 잡든 혹은 중기 추세로 대처를 한다. 누적 수급 범위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그래서 개인 누적 수급 범위 다시금 이제 설정 잡아드리면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11월 6일부터 아까 11월 1일인가요? 그 자락에서부터 이제 보시더라도 또 10월 말부터 보셔도 돼요. 뭐 1이라도 더 매수 기준이 더 잡혀 있는 쪽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면 10월 말경이 되나요?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뺏긴 게 10월 30일부터인데 뭐 11월 1일부터 해도 되겠네요. 11월 1일부터 아까 이제 화면 보여드렸고 조금 뭐 주춤거리는 흐름이 있었을지언정 270만 주까지 물량을 뺏어갔다가 지금 230만 주거든요. 누적 수급이. 근데 이제 오늘 들어오는 기준 감안한다면 일단은 오늘 것까지 해서 다시 뭐 250만 주 이상은 충분히 넘을 것 같고요. 기간이 뭐 어느 정도 혹시 매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이제 기관들의 수급도 순매수로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녹화 처음 조금 전에 기준 잡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력하게 40만 주씩 들어올 때 그럴 때도 기관들이 좀 매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프로그램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눌리는 거는 기관 쪽의 매도일 수도 있다. 눌리는 거는. 그리고 외국인들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 외국인들의 매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 그 부분이 손바뀜의 기준. 그리고 오늘 평균 단가 대비해서 눌려 있는 폭의 기준은 오히려 편입의 기준을 잡을 때 중기 추세로 놓고 잡는다면은 벅차지 않은 수준의 기준.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충분히 놓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준에 21만 7천 원 앞전 고점을 다 넘기고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 종가 기준으로 주봉의 사상 최대치이고 주봉의 꼬리는 벅차지 않아요. 일본 꼬리에서 짜증스러운 부분이 생성이 된 거지 주봉 기준에서는 뭐 절대 벅차지 않은 상태. 그래서 지금 기준 추이 추세대로 대처를 하겠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11시 23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전장이 아직 눌림목 이후에 되돌림의 강도가 월등히 강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기준을 설정하시더라도 크게 무리수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일주 월봉 부분도 이제 아까 차트를 올려드렸는데 일주 월봉 차트 이제 또 개별적으로도 꺼내서 좀 놓고 보시고요. PPT에서 이제 이쪽 메타방에서 다시금 보여드리면 일주 월봉은 이제 뭐 마감 때 한 번 더 자를 거예요. 지금의 기준은 이제 기존에 잘라드린 거 참조하셔도 돼요. 월봉 기준에 22만 5천 원을 목표를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그 매집의 규모에 21년 12월부터의 매집 규모에 947만 주 그 당시 기준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해서. 그 기준의 매수 평균 단가가 지금은 더 올라가 있겠죠. 주가가 올라가 있으니까 외국인들 위주의 8만 9천 원 정도 수준의 매수를 단행했다고 치면 그 매수 단가 대비해서 200% 수준의 범위, 150% 수준의 범위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그리고 이제 주봉 기준에서도 최근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뭐 270만 주 수준일 때 매수 기준. 지금도 오늘 만약에 기간이 뭐 공격적인 매도가 없는 거라면 그렇다면은 오늘 기준에 250만 주 정도 매수의 기준이 잡힐 수 있죠. 250만 주 정도의 5%에 달하는 기준에 매집 평균 단가는 손바뀜이 계속 있었으니까 좀 더 위란 말이에요. 그럼 15만 원 수준까지 높여져 있을 수 있어요. 어찌됐든 그 기준의 목표 주가,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21만 원. 그 21만 원이 도달이 된 거고 지금 20만 5,500원일 때 20만 5,500원이 20만 5,500원, 20만 4천 원, 20만 4천 원의 목표 주가였단 말이에요. 그게 어찌됐건 오늘 돌파가 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뭐 차익 실현을 지금 할 거냐 아니면 오늘 물량까지 포함해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 대처를 할 거냐. 일단은 공식적인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을 발송해드리지 않았고 추이 추세 매매로 가져간다. 그렇게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검색기 기준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1.5가 21만 3,700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개별 매매 기준에서 저가격 차익 실현의 범위. 그리고 3% 빌리면 어찌됐든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고 100%. 어제 HLB처럼 변동성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종목은 100%.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누적적인 흐름과 모멘텀이 있는 쪽은 100%가 아니라 뭐 50에서 100%뭐 이렇게 좀 설정 범위를 나누어서 보는 경우가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누적 수급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정리를 해도 50%로 설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 조정이 20만 6,200원. 올해 15만 원에서부터 단계별로 매수를 해오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마지노선을 저 정도 5% 범위에서 거기서 잡을 수 있다. 그 내용을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 잡고 대처하면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기준은 막상 눌려 있으니까 오늘 들어가신 분들이 좀 언짢으실 수도 있고, 또 막상 눌려 있으니까 개장 초에 흥분 상태에 야 오늘 예면 또 어제 HLB처럼 대박 수익을 낼 수 있겠다 하셨던 그 분위기 또 심리 상태가 좀 위축될 수도 있는데, 아니 절대 결코 매우 긍정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밑에서 아름아름 어디서 매도가 나오지 않고 매수로 전환되느냐. 한 2만 주 매도 나왔잖아요, 프로그램에서. 18만 주대 초중반에서. 어디서 그러면 매수가 형성이 될 거냐. 그에 따라서는 메타방도 움직일 수도 있다 했는데, 메타방은 녹화 초기에 이제 그 이수페타시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쪽이 지금 오늘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꽤 많이 났어요. 개장 초부터 12만 주 나왔나요? 15만 주? 그렇게 나오다가 급격히 개선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체 한 방에도 막 10만 주씩 때려 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12만 주 때까지 나왔었네요. 근데 5일선 살짝 눌러놓고 밑에 매수 전량이 뭐 10만 주대 이상 깔아놓고 거기다 때리질 않아. 그러고 나서 이제 5일선 지켜지는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럼 돌린, 어찌 보면 소설 같은 내용인데 소설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흐름이 나와버렸어요. 나와줬어요. 그래서 오늘 기준의 초대량 거래가 터질 가능성은 지금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죠. 여기서 세게 뚫고 올라가지 않는 한. 세게 뚫는다는 게 38,500원 물량 넘기고 단계별로, 그 다음에 43,300원 넘기고 그러면은 거래는 지금부터 스타트를 해도 1,000만 주 이상 터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그냥 야 뭐 누가 세게 살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수치에서 본다면 양쪽이 지금 팽팽해요. 팽팽한데 야 요거 봐라 할 정도로 이제 프로그램 쪽 매도가 좀 0.2% 정도 나오다가 좀 매수로 살짝 전환돼 있고, 고점 38,350원까지 일단 메이저들 프로그램이 매수를 쏴준 거예요. 거기서 또 프로그램이 또 매도가 나왔지만 그렇게 손바뀜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범위, 손바뀜으로. 매수와 매도자가 어찌됐건 한 명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손바뀜의 흐름, 또 누적 수급 범위의 CT나 JP 모간이 어제 이제 소폭이지만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거. 그러면서 종가 관리가 일부 돼 있었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위에 지금 매도 전량이 위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38,000원 수준의 공방에서 거래가 없거나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면 일단은 저점 물량, 오늘 저점 물량 37,150원에 들어간 150원인가요? 250원, 150원, 150원이죠. 37,150원에 들어간 물량을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했는데, 다시 설정해 드린 게 그럴 필요가 없겠다. 왜? 조금 전에 이제 녹화해 드릴 때 초기에 보여드린 화면이 38,000원부터 해서 물량을 수만 주를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쏘고 들어올렸죠. 쏘자마자 다시 때렸어? 매수하자마자 손절한 거야? 바보야? 아니겠죠. 그 손바뀜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38,350원 고라인으로 올라오는데 프로그램도 제한적이고 매수 강도도 제한적이고 손바뀜도 제한적이고 여기서 여전히 그냥 누르고 이렇게 끝날 것 같다. 뭐 주봉의 시나리오를 사실 메타방에서는 주봉 월봉 시나리오를 잡아드렸는데, 뭐 누군가가 운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이성적인 주가 조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금 집행이나 또 너무 과도한 자금 집행 속에서 뭐 단기과열 지정 예고나 이런 거 피해가야 되니까. 그리고 뭐 땅 파서 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사재 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멋진 시나리오로 본다면 주봉 기준에서 오늘 기준의 종가 기준을 요 앞에 종가의 몸통, 그러니까 앞에 캔들의 몸통, 거의 종가가 되겠죠. 빨간색이니까. 그게 39,2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뚫어놓고 마무리를 해놔도 그래 봐야 지금 주가 대비해서 1,300원? 1,300원 해봐야 뭐 4, 5%뿐이 안 돼요. 4, 5% 변동성이 뭐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 지금 최근의 흐름에. 그 위쪽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이쁜 그림이 된다. 종가상 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되거든요. 종가상. 꼬리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갭상승이 딱 나오고 치고 올라가면은 당연히 42,550원 또 그 앞전에 고점이 되죠. 작년에 형성했던
그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거래가 제한적이었잖아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앞전 고점들 43,300원까지 오늘 넘기기에는 오늘 넘겨봐야 신뢰도는 좀 떨어지죠. 어? 수급 범위에 있어서 수급 논리에 있어서 수급 그 오늘 기준에 앞전 거래량을 다 넘기기 어렵단 말이죠. 결국은 그 많이 움직이게 되면 5MA, 20MA 거래량 돌파하는 그것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까지 거래량이 2,170만 주 이번 주에 형성이 된 거고 5MA를 넘기려면은 2,590만 주, 그러니까 2,600만 주 주가 올라가면은 이제 거래가 터지면 조금 더 올라오죠. 2,600만 주 훌쩍 넘겨야 돼. 지금부터 400만 주 이상, 500만 주 가까이 터져야 돼요. 500만 주가 터진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500만 주가 터지려면은 얼마까지 가야 됩니까? 4만 원 공방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꼬리 달려고 끝나더라도. 그러면은 500만 주 터질 수 있어. 그러니까 제일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우리 욕심상은 주봉상으로 요 39,000원대까지 오늘 기준에 금요일이니까 올려놓고 다음 주에 갭상승에 거래 터트리면서 신고가 내는 거. 그리고 죄송합니다. 조금 더 늦어진다라고 하면은 월봉의 기준에서 조금 더 늦어진다. 쉬어갈 거다. 우리 욕심대로 뭐 계속 위로만 쏴 올려주는 게 아니라 쉬어갈 거다. 그러면은 월봉 기준에 38,000원 초반에만 끝내놔도 이쁜 그림이거든요. 그러나서 그 다음 달에 갭상승에 땡기면 되거든. 충분히. 그러니까 뭐 시간과의 싸움이지. 지금의 뭐 누적 수급범위나 지금의 모멘텀, 실적 개선이나 성장성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한다면 시간과의 싸움이 나쁘진 않다. 다만 얘뿐만 아니라 무지 많아요 종목은. 우리는 1순위 IT에서 1순위 하이닉스 잡고 있는 거잖아. 2순위 오늘 밀려 내려갔지만 한미반도체 규모의 면이나 거래대금 면이나 3순위 HPSP 주성엔지니어링 고용 이수베타시스 거기서 이제 묶어서 놓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수베타시스에 좀 집중돼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좀 인식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이제 두 종목이 이제 겹쳐져서 전략이 형성이 됐는데 요거 압축하는 게 시간이 걸리면 그냥 링크만 잡아서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6만 3천 주 매수 아마도 기간의 매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했던 부분인데 좀 속상하지만 전거래일 대비해서 6%의 초강세의 흐름이다. 오후장에 충분히 강하게 되돌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려면 위에 매도 잔량이 크게 쌓이는 모습이 좀 형성돼야 돼요. 그걸 치고 들어올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느 시점에선가 매수가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 프로그램 쪽이 그렇게 해서 20만 주 넘기면 그때는 조금 더 편안하게 5% 범위 내에서 비중을 채울 수 있다. 그렇게 아시겠죠?